2일차 학습입니다. 파트 1의 챕터 3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내용과 예상 기출문제 일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3페이지에서 8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챕터 3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내용입니다. 교재는 54페이지 세 번째 항목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첫째는 사망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입니다. 단 운전자가 체열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네 번째는 신호, 지시 위반 사고이고 다섯 번째는 중앙선 침범 사고, 그리고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중 사고가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과속입니다. 과속 사고로서 시간당 20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에 금지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가 해당이 됩니다.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아홉 번째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입니다. 열 번째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해당이 되고 11번째는 주치, 약물 복용 운전 중 사고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2번째는 보도 침범, 통행 방법 위반 사고가 해당이 되고 13번째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4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16번째 중상해, 생명에 대한 위협, 불구, 불치나 난치 질병 등입니다. 중상해 사고를 유발하고 형사상 합의가 안 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7번째 사고 운전자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째는 위험 운전 치사상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의 이해 가운데 용어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 사고입니다. 3명 이상이 사망.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충돌입니다. 차가 반대 방향 또는 측방에서 진입하여 그 차의 정면으로 다른 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추돌의 경우는 2대 이상의 차가 동일 방향으로 주행 중 뒷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접촉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 측면을 서로 스친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전도는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1번째 전복입니다.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추락은 차가 도로변, 절벽 또는 교량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상 기출문제입니다. 70페이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2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이다. 3번 노선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이다. 4번 운행 계통은 노선의 기점, 종점, 그 운행 경로, 운행 거리, 운행 횟수와 운행 대수를 총칭하는 것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대한 설명은 정류수에 대한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시내버스 운송 사업, 2번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3번 전세버스 운송 사업, 4번 시외버스 운송 사업.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송 사업은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과 함께 구역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내용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운행의 형태에 따라 광역 급행형, 직행 좌석형, 좌석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고르시오. 1번 시내버스 운송 사업, 2번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3번 마을버스 운송 사업, 4번 시외버스 운송 사업. 정답은 1번 시내버스 운송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운행 형태에 따라 고속형, 직행형, 그리고 일반형으로 구분되는 여객 자동차의 운송 사업을 고르시오. 1번 시내버스 운송 사업, 2번 시외버스 운송 사업, 3번 마을버스 운송 사업, 4번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정답은 2번 시외버스 운송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71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농촌과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 계통, 운행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수요 응답형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다. 2번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다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마을버스 운송 사업이다. 3번 마을버스 운송 사업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형 승합 자동차가 사용된다. 4번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은 운행 형태에 따라 직행 좌석형, 좌석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중형 승합 자동차가 사용이 됩니다. 72페이지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시외버스 운송 사업의 운행 형태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시외 고속버스 또는 시외 우등 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 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 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 형태이다. 1번 광역급행형,
2번 고속형, 3번 직행형, 4번 일반형. 정답은 2번 고속형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동차의 바깥쪽에 자동차 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그 표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시외 우등고속버스는 우등고속. 2번 전세버스 운송 사업용 자동차는 전세. 3번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는 장의. 4번 마을버스 운송 사업용 자동차는 마을. 정답은 4번입니다. 마을버스 운송 사업용 자동차는 마을버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버스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번 20세 이상으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번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수료할 것. 4번 1에서 3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버스 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취득할 것.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 교육 수료 내용이 아니라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18번 문제입니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중 특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2번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3번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4번 자격 유지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난 70세 이상인 사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격유지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난 7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3번 문제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내용을 고르시오. 1번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을 한 경우. 2번 상습 작물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번 중상자 6명 이상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경우. 4번 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버스 운전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중상자 6명 이상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로서 자격정지 40일에 해당이 됩니다. 77페이지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각 설명을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니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해 가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정답은 1번입니다. 기억은 차선이고 그리고 니은은 차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의 6번 문제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가 다른 경우 경찰 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경찰 공무원 등이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 1번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 공무원. 2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공무원. 3번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4번 소방서로 복귀하는 소방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경우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경찰 보조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차량 신호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녹색이 등화할 경우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없다. 2번 황색이 등화할 경우 차마가 교차로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라도 멈춰야 한다. 3번 황색 등화가 전멸하는 경우 차마는 일단 멈추고 녹색이 등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번 적색이 등화 시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직진해서 정지해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좌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 황색이 등화할 경우가 되겠죠. 차마가 교차로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에 표시해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79페이지 12번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인 편도 3차로 이상에서 대형 승합 자동차에 지정된 통행 차로를 고르시오. 1번 오른쪽 차로, 2번 왼쪽 차로, 3번 1차로, 4번 3차로. 정답은 1번 오른쪽 차로가 되겠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는 왼쪽 차로로 통행 가능하고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 기계 등은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고속도로의 편도 1차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매시 몇 킬로미터 이내일까요? 두 번째, 편도 2차로 이상의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매시 몇 킬로미터 이내일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의 편도 1차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매시 80km 이내가 됩니다. 그리고 편도 2차로 이상의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매시 120km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 최고 속도는 매시 90km 이내가 되고 최저 속도는 매시 30km가 됩니다.